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교류와 협력을 늘리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교류와 협력 증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봄 판문점 선언 이후 농축산과 산림,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52개의 협력 사업을 발굴한 전라북도는 다음 달 5일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업, 또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한 연차별 사업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또한 남북 간 교사와 학생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한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을 활용해 공연과 동학, 체육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안서를 통일부에 낼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대북 제재가 아직 유효해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통 수공예를 바탕으로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를 찾아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공예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전주 공예품 전시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게 전주 한옥마을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의 전통 수공예 앞에는 공예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적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전북의 예술대학에 설치된 도예전공학과는 한 곳, 한지가 한 곳, 금속이 두 곳, 가구 디자인이 한 곳뿐입니다. 취업률 등의 문제 때문에 학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예학과가 축소되거나 폐과가 많이 됐어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그 도자기라든가 목공이라든가 가는 사람들이 그런 극소수거든요. 전주시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관련 대학 일부 학과에 전주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승공예 장인학교 같은 국공립 교육 대학을 정규 과정에 있는 대학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적은 희소 분야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가나자와시는 희소 분야 후계자와 연수자 등에게 3년 동안 월 5만 엔 이상의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教える方も自分の生活のこともありますから奨励金という形で伝統工芸の製造に学んでくださいという意味で奨励金を渡しています。 전주시는 전주 공예품 전시관을 수공예 작품의 전시, 유통, 체험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품도 창작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다음에 상품도 판매하고 또 유통 마케팅,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사이클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이제 시민과 대중과 어떤 수공예 문화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전주의 토착 산업인 전통 수공예를 활성화하는 것은 소비에 치우쳤던 전주 한옥마을의 색깔을 생산과 전통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들썩였던 장바구니 물가가 명절을 앞두고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을 생각하면 추석 성수품 가격은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물건을 고르는 손길에 진한 고민이 묻어납니다.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다 가격을 따져보더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핍니다. 근데 여기서 야채는 솔직히 못 사요. 배추랑 그런 것은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냥 이런 건 똑같아요. 작년하고 이런 공산품은. 근데 과일이나 채소는 비싸서 재래시장 가서 사려고요. 물가가 아무래도 비싸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먹을 것을 올해는 조금 적게, 그러니까 작게 장만을 한다고 할까? 지독한 폭염과 집중호우로 치솟았던 식탁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민 없이 이것저것 선뜻 장바구니에 담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성수기 품목이 여전히 예년보다 비싸섭니다. 지난달 4kg에 8만 원씩 하던 시금치는 이달 중순 2만 원대로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단 비쌉니다. 배추와 무 역시 최근 가격이 꺾였습니다. 다만 무의 경우 평년에 비하면 70%나 비싼 수준입니다. 사과와 배도 점차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사과는 17% 가격이 떨어졌지만 배값은 평년 대비 20% 웃돌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소폭이지만 평년보다 비싼 가격대를 유지했습니다. 급등했던 식탁 물가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도는 탓에 푸짐한 명절상을 꾸리기엔 소비자 부담이 여전합니다. JTB 뉴스 오전현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은 종합 11위에 머물렀는데요. 올해는 가산점을 받는 개최지의 이점을 살려서 종합 3위를 목표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진운도 나쁘지 않아서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건 지난 2003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당시 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안방에서 열린 1991년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회에서는 종합 11위에 머무는 등 안방 대회가 아닐 경우에는 해마다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돌아온 안방 대회에서 전북은 47개 모든 종목에 출전하며 다시 종합 3위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개최지 가산점이 15,000점에 이르는 데다 기록 종목의 전력이 안정적이고 체급 종목의 대진운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단체 종목이 1, 2회전에서 어려운 상대를 만났지만 예상 전력 이상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체 종목에서 일부 종목이 이제 우리하고 경쟁 시도인 서울 경기와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에서 절반만 성공이 되더라도 이 같은 초반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내심 서울을 제치고 2위까지도 넘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 동포 선수단 등 역대 가장 많은 3만여 명이 출전합니다. 전북에서는 선수와 임원 1,72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제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단일 요금제로 개편됩니다. 내년에 고창에서는 한국 지역 독서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해 복잡한 요금 체계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제시는 시내버스 모든 노선에 대해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으로 통일하고 버스업체의 손실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이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와 협약식을 갖고 내년에 한국지역 독서전을 고창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지역 독서전 개최를 계기로 독서 저변 인구를 넓히고 인문학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립 신재유 선생의 판소리는 지역 출판사가 출판했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시 고창에서 지역 도서전으로 인문학 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장수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보기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장수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장소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이용도 확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순창 공설운동장 등 8개 구장에서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다음 달 3일까지 5일 동안 열립니다. 전국에서 82개 팀 1,3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유소년 야구대회는 조별리그전을 거쳐 결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14개 시군의 시장군수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기금본부를 폄훼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서울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천박한 인식과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등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역학조사가 주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근 비료 공장이 역학조사에서 제외되는 등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역학조사팀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올해 안에 마칠 예정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도가 인천공항을 오가는 버스 노선을 추가로 인가해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대한관광 리무진이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행한 데 따른 공익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중복 노선의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전라도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주 인천공항 노선에 대한 독점 면허를 갖고 있던 대한관광 리무진은 전라도가 지난 2015년 승객 증가를 이유로 시외버스 업체 2곳에 인천공항 노선 운행을 인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은행이 다음 달 J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JB금융지주는 어제 임시 주주총회를 갖고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일반 주주가 갖고 있는 43.03%의 주식을 JB금융지주 주식으로 바꾸는 안을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다음 달까지 주식 교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광주은행이 자회사로 완전히 편입되면서 그룹 경영의 효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채집한 진드기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온 증후군인 STFS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개 지역에서 참진드기 1,800마리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일부 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옮겨지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20%에 이르고 있다며 성묘 등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최고 20mm가 더 내린 뒤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전주와 익산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무주와 진안은 2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